비유를 하자면은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대는 가야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놨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계획은 세워놓은 거죠.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손을 놓을 거냐, 그냥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고 뭐라도 해서 점수를 올려서 확실히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갈 거냐. 이런 이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류의 사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클링 투자 클럽, 또 이 쟁쟁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그 열띤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대가 되는 주제, 바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려 김상원 박사님과 정철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상원 박사님부터 자기소개부터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김상원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Strategic Fit이라는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 회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 에너지 회사들의 그 경영 전략, 네. 신사업 투자나 성장 전략, 조인 벤처 투자 이런 전략을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야, 이게 전략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 그러면, 이게 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별거 아닙니다. 스트래티직 핏. 그리고 이제 예, 실질적으로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철균 박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철균입니다. 지지난해쯤 저희가 넷제로 에너지 전쟁이라는 책으로 이호석 아카데미 방문했었었는데요. 이렇게 네.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휴스턴에서 있고요. SLB라고 하는 에너지 업계 전반에 기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음흠. SLB 슐럼버세라고 하는데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에너지 인더스트리 특히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의 뭐 드릴링이라든지 검증, 뭐 생산 기술에서부터 소프트웨어하고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종합 서비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름이 슐럼버세라고 했었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회사 이름을 SLB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음. 좀 이렇게 에너지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전환 시기에 우리가 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이번에 나온 새로운 책에서, 각자 맡으신 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상원 박사님은 화석 연료, 그러니까 약간 좀 전통 화석 연료 쪽을 담당하셨다면, 정철근 박사님은 저탄소 솔루션이에요. 근데 일단, 그냥 느낌적으로 둘이 안 싸우나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뭐 분명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둘이 맡은 분야가 사실은 같은 챕터에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전통 화석연료를 생산해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와 네네.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제 저탄소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원래 전통 화석 연료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런 저탄소 솔루션도 개발을 한다는 거. 예, 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는 애들, 그리고 기후 위기를 막는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인식이 돼 있으니까, 친환경 그러면 뭔가 깨끗하고 막 이런 거 같고, 전통 에너지 그러면 뭐 지저분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사람들 예. 인식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전통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친환경도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거잖아요. 네, 정철규 그렇습니다.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로카본 솔루션에서
정말 핵심 기업들로 꼽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많은 음,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 에너지 업계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음, 엑선 모빌, 쉐브론, 그리고 억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많이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런 네, 데서 우리가 앞으로 밸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서 음.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싸움한다기보다는 뭐 같이 이렇게 버무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제 김상원 박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오일앤가스 부분을 생각하면 석유, 유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아직은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옛날 거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주식 투자를 생각을 하면 뭐 AI에 관계된 회사들이나 비트코인 음, 이런 관계된 회사들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늘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음, 뭐 모든 운송수단, 냉난방, 전력 발전,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천연가스나 석유에서 나오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화석연료에다 계속 개발 투자를 하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오일앤가스 회사 주식들은 이렇게 하루에도 막 10%씩 뛰는 이런 주식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잘 나오는 배당주의 아, 성적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한쪽에는 이 말 정말 하루에도 막 너를 뛰는 주식이 있다면은 다른 쪽에서는 좀 안정적이지만 배당도 나오고 이 변동성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투자 방면에서 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미국이 그 석유나 천연가스 사업에 아주 최대한 강자가 됐거든요. 저 세계에서. 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대부분 회사들이 상장 기업으로 이렇게 경영 정보나 전략을 투명하게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음, 그러면 그만큼 어떤 회사들이 있나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다 살펴본 다음에 투자하실 종목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경영 전략이 공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또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AI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좀 너무 AI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AI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네네네. 아니, 그러고 맞습니다. 보니까 김상원 박사님 약간 그 손정희 회장님이랑 좀 닮으신 것 같아서 아, AI 아,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러게. 드는데요. 다른데 저 돈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그분 가진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더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오일앤가스 회사들이 그러니까 필수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사치제가 아니고 필수제라는 점. 그래서 네. 늘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긴 한데 이 회사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배당주 안정적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유가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올해 이제 유가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베센트 장관이 뭐 드릴 한다고 하고 그래서 유가를 뭐 빠뜨릴 것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가 전망은? 예, 저 유가가 지금 한 70불 정도 그 수준입니다. 네. 브렌트는 72, 3불, WTI 그 미국 그 벤치마크 주가는 60 하이 60대고요. 근데 올해랑 내년 전망이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전망이 많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수요랑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음흠. 그리고 오펙 그 중동 산유국 기구에서 이제 거기는 단체로 얼마나 생산할지를 정하는데 음흠. 작년까지 한 일일당 22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해서 음. 이걸 비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마켓에. 그리고 네. 최근에는 그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랑 뭐 딜을 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끝내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양이 지금 제재로 인해서 억제가 돼 있는데 그게 네. 마켓에 풀리기 시작하면 정말 아, 폭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음, 수요적인 측면에서 봐도 요즘 다들 중국이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 이제 그게 또 그 석유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나 내년은 지금 70불대에서 60불이나 더 떨어질 수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 게 지배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SOL이나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정유회사에 투자하다 보면, 뭐 이러쿵저러쿵 분석을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은 유가에 네네.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가 전망이 그렇게 부정적이라면은, 이게 지금 관심을 갖고 싶긴 한데, 유가 부정을, 에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 다른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유가에 대한 영향이 이 에너지의 가치 체인에 어디에 저 사업이 있는가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업스트림에 그 석유 자원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공급하는 쪽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만은 그쵸. midstream 그러니까 송유관이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 석유나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음, 생산지에서 이제 소비지로 옮기는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덜 받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정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운스트림 사업은 정제 마진이라 그래서 완성품 가격과 원가 그 차이의 이익으로 이제 그 실적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 원유가 내려가면 원가가 내려가는 음.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완성품이랑 그 사이의 차이로 그 되니까 근데 이 유가가 사실 늘 사이클이 있습니다. 잘 네. 아시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우리가 언제가 최고점을 찍고 언제가 최저점을 찍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음. 그러면 그런 사이클을 수많이 견뎌온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그 중에서 서바이벌을 하고 어떻게 계속 수익을 내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찾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음. 제가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네네. 그런 사이클을 견뎌내는 회사들이 결국은 다음 스텝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로우 카본 솔루션 같은 것들, 저탄소 솔루션이 또 이렇게 부스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엑손이나 뭐 억시 같은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저탄소 기술들이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좀 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가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이루어지지만 그 반등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게 원래 이제 그 산업이 변화가 없을 때는 그냥 이 회사나 저 회사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각 개별 기업마다 그 분야, 그 산업에서 어떤 엣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주가도 그렇고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맞습니다. 딱 측면에서 보면은 저탄소 에너지, 저탄소 솔루션, 이런 쪽에 어떤 회사들이 힘을 주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정 박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뭐 엑선모빌, 억시, 뭐 쉐브론 이런 회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엑선이나 억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특별히 이제 연례 보고서에서 엑선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고 이 분야라는 것이 이게 음, 결국은 뭐 이제 카본 캡처 앤 시퀘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 CCS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스토리지 사업 같은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석유엔 오일 앤 가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런 새로운 음.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완전히 탄소가 제로인 뭐 넷제로 내지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제로인 에너지 원으로 가는 게 정말 궁극적인 방향인 건 맞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거를 가기 위한 중간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하고 이게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런 공급망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실현이 가능한 저탄소 솔루션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너지 인더스트리의 리더십 군에 있는 회사들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철균 저자님이 지난번에 책의 제목이 넷제로 에너지 네,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넷제로 에너지 전쟁하면 넷제로 해야 돼 이런 이제 그 느낌인데 그 지금 네. 말씀하신 거랑은 약간 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게 속도의 음. 차이가 생겼습니다. 속도의 그러니까 차이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저희가 바뀌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넷제로로 가야 되고, 넷제로를 가기 위한 그 방향, 그 길이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요. 이게 네네네. 2030년이냐, 2050년이냐, 2070년이냐고 하는 이 속도 차이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2050년을 타겟을 했을 때 2030년에서 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넷제로의 네. 어떤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쵸. 것들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 분석하시는 분들이 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 속도로 가면은 이 지점들이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된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전망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환경,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되어 있냐라고 음. 물어보면 이제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악센추어나 이런 컨설팅 컴퍼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이 생태계를 만들어 놓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넷제로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녹색 성장 뭐 내지는 그런 녹색 에너지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에너지의 주 공급원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까지 잘 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음. 것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넷제로로 가고 싶고 넷제로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맞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들이 잘 안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성공하지 못하는 거다. 음. 그런 의미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실행 계획의 중간 단계들로서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로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냐라고 많이들 논의한 것 중에 하나의 결론이 그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탈탄소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네. 중간 단계로서의 저탄소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의 에너지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변환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도가 생기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이 인더스트리가 변화하고 있는 생각이.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보시면은 넷제로로 가는 길 자체의 방향은 동일한데 그 네. 방법이라든지 이 속도라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아하. 약간 동기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꿈과 현실이 이렇게 맞춰지는 아하. 그런 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은,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근데 서울대는 가야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렇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놨어. 근데 어,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계획은 세워놓은 거죠. 언제까지 뭐 정석을 맞습니다. 끝내고, 언제까지 해, 뭐.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어.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손을 놓을 거냐, 아예. 그냥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고, 뭐라도 해서 점수를 올려서 어디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갈 거냐. 이런 이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 사정인 거고요. 우리 인류의 사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 줄 거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
이게 저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너지라는 그 속성이 특별히 이제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차별성을 별로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전기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드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전기가 맞아요. 똑같이 공급만 되면 사실 가격에 굉장히 탄력성이 있게 되는 재화라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전기인데 이거는 청정 에너지였으니까 돈을 2배 더 내세요. 이러면 이제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최종 음, 사용자는. 그러다 보니까 그린 에너지로의 방향 전환이 실제로 그렇게 설득력을 얻기가 조금 음, 어려운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래라는 그런 실행 계획 중에 음, 가장 현실적인 것이 이제 저탄소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 넷 제로에서는 이제 제로인데, 저탄소 그러면 이제 로우 카본인 거죠. 이제 약간 그렇죠.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톤 다운이 조금 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예, 석유 산업이 엄청나게 생산량으로 따지면 이제 뭐 사우디, 러시아를 완전히 제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근본에는 이제 셰일 혁명이 있는 거고요. 네. 요즘의 셰일 혁명은 어때요? 좀 구멍을 계속 뚫고 있나요? 뭐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요즘에도 지금 생산량이 일일 1,320만 배럴이 작년에 된 음, 거로 알고 있고 올해도 계속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작은 회사들이 이제 사실 이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그 네. 두 가지 그 최대 기술이 그 수평 유정이라는 거 하고 음, 수압 균열법이라는 거 하고 네. 근데 작은 회사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몸집이 커졌다가 이제는 엑선 모빌이나 계속 얘기하는데 엑선 모빌, 쉐브론 같은 큰 회사들이 이게 저 쉐일이 되는구나, 수익성이 음, 있구나. 내가 이제 뛰어들어서 이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내가 더 대규모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제 음, 사실은 성장기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기, 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폐합기 정도 시작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런 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이제 셰일층에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을 하고 자기네들이 저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생산성을 더 늘리는 제 생각에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초창기에 작은 회사들이 정말 모든 걸 다 걸어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작했던 거와는 완전히 틀리죠. 음. 지금 회사는 지금의 초창기는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폐합 말씀드렸는데 엑산이나 쉐브론들이 사실 많이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해서 업스트림 계열이 계속 이렇게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랑은 좀 달라지네요. 이게 처음에 역시 셰일 구멍 뚫고 이렇게 하는 거는 스타트업 애들이 그냥 험불하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파가지고 해내고 그다음에 이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제 엑슨이든 이 큰 회사들이 이렇게 인수해서 더 대규모로 그러니까 산업이 이제 성숙 단계에 좀 진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오일앤가스는 누가 뭐래도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뭐 관세 이야기도 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남아도는 이제 가스를 이제 해외로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네네네. 정책과 관련돼서도 코멘트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드릴 베이비 드릴 저 트럼프 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공근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드릴 오일 베이비 가스 드릴 이런 얘기는 그 뭐 한국말로 이렇게 뉘앙스를 바꾸자면 어, 어떤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정확히 지적을 하면 계속 뚫어. 계속 더 생산을 해. 뭐 이런 예, 야 그냥 뉘앙스인데 이게 뚫어 이런 거죠. 그냥 그냥 예, 뚫어. 뚫어, 계속 계속 뚫어. 뚫어, 뭐 이런 계속 거죠. 뚫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 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일가스의 저 노골적으로 이제 친오일가스 성향을 보냈고 그래서 산업에서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큼이 됐고 그리고 내각에도 오일가스의 executive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친 오일가스 산업 음,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내각을 구성한 것도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지배, 에너지 도미넌스 그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다미넌스 카운슬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음, 그래서 에너지 다미넌스의 정책은 결국에는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 극대화 음, 최대한 높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영향력을 최대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한테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그러니까 음,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결국엔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음, 그거를 골자로 하는데, 그래서 뭐 공언한 대로 첫 취임한 날에 그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executive 오더라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수십 개를 사인을 한 것 중에서 에너지 산업이랑 관련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아,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천연가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석유만 세계 1위 생산국이 아니고 천연가스도 LNG 수출로 해서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바이든 정부에서 신규 LNG 사업 승인을 보류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 LNG 사업이 정말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끝날 음, 때까지 신규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제 첫날 오자마자 다시 이제 승인을 하는 걸로 이게 행정명령을 내렸고, 또 하나는 그 알래스카의 주에 그 천연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그 존이 있는데 거기에 석유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알려져 음,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개발을 못하게 막아놨었거든요. 그걸 이제 개발을 풀어버렸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회사들이 그걸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음, 그래서 공언한 대로 여러 가지 규제를 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차의 저 효과는 공급량이 사실 늘어나면 네, 그거는 유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오일앤가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 너무 떨어지면은 자연히 이제 사이클이 생기면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이윤이 낮아지면 이제 또 어렵게 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니까 음, 회사 그 나라에서 정책을 하는 거는 이제 어느까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기업들의 대처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는 2차적인 문제고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서 볼 때 타리프 그 세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장 싼 가격으로 누구든지 나한테 공급을 하면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시장 권리에 반하는 이런 저 타리프나 아니면 지금 뭐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의 그 주민들을 뭐 인위적으로 다 땀개도 옮기겠다고 이스라엘이랑 그러는데 그거를 중동에서 극렬히 반대할 거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외교로 해서 지정학적인 요소나 분쟁을 일으킬 저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제 생각에 에너지 다미넌스를 실현하기 전에 이 유가나 이런 세계 석유 시장에 이런 급변하는 음,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이런 요소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그게 과연 에너지 다미넌스에 도움이 될까? 그런 좀 음. 의문을 갖게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도미넌스라는 말은 결국은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미국이 짱 먹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야, 그렇습니다. 니네 뭐 우리나라 다 가졌어. 내가 좀 많이 많이 남는다 얘들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 이제 관세가 이런 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되는 에너지가 뭐 충분할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당선의 이후로 주가도 많이 빠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저탄소 솔루션 혹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철균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 저탄소 솔루션의 그 근간은 이제 탄소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있는 물질을 음, 하나의 시장의 거래제로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거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배출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탄소 자체가 하나의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IRA 그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 IRA가 발효가 되면서
탄소를 만들어내는 그 소스, 그 근원을 제거하거나 탄소를 이제 저감시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유인 정책으로 이 에너지 인더스트리를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IRA라는 법안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음, 식의 보조금이 옳지 않다라는 시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더스트리 전체에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했는데 과연 이런 게 실제로 행정명령으로서 중지가 된다거나 이제 음, 법안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식으로 급진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더스트리 전체에서 이제 의견을 좀 청취를 해봤는데 크게 몇 가지로 결론이 아, 귀결되는 그래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제 조금씩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들어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완전히 판을 뒤집는 정책적인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에너지 인더스트리의 그 지원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받아서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었고, 공화당의 많은 지지 기반들이 사실은 이 IRA 같은 그 인플레 감축법에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없애면 결국은 자기 지지 기반들이 이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 법안에 마음에 안 드니까 취소시킬 거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실제로 이 IRA 같은 법들이 새로운 이 에너지의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짱 먹기 위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50년, 100년 에너지 기술의 이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탄소 기반 솔루션이라든지 음,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 CCS나 CCUS 이런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이 헤게모니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하고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역시 이 IRA나 이런 에너지 신기술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인더스트리 전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 아까 제가 방향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미국이 보고 있는 미래에서 이 탈탄소라든지 저탄소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파트먼트 에너지, 에너지부에서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요. 모든 에너지원과 모든 에너지 기술을 선도한다. 이게 가장 큰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베이비들이 베이비 할 거니까 우리 석유만 가스만 집중해서 할 거야. 이게 절대 전략이 아닙니다. 그 전략은 음, 모든 걸 다 잘한다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뭐 이제 뉴클리어에 대한 에너지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에너지 집중도도 높아졌으니까 나머지는 다 버린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음, 집중하고 육성을 하되 나머지 것들도 계속 더 잘할 거야라는 게 실제로 에너지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은 버릴 거야라는 식의 관점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음, 에너지부의 입장은 다 잘할 거고 우리가 다 짱 먹을 거야 이런 음, 식의 접근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탈탄소 기술 같은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미국이 선도하는 완벽히 선도하는 시장을 가지게 되면요. 파리 협약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 법안을 전 세계에 들고 나와서 니네 이거 안 따르면 니네 다 관세 이상의 큰 페널티를 먹게 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은 음, 그게 과도기적인 것들이고 저희가 proof of concept이라고 해서 이 실증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한 상태로 이제 탈탄소가 그 저탄소가 잘 시장에 적응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이제 외교 무기도 될 수 있고 정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미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음. 이제 주요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IRA 법안이 이제 뭐 폐기되거나 뭐 그렇진 않고 이제 방향이 조금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야. 다 잘할 거야.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네. 비판적으로 제가 좀 이제 보자면 다 잘한다고 하는 거 보고 치고 다 잘하는 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우리가 뭐 하나를 해도 잘 안 됐는데 이걸 다 잘한다고 했을 때 다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솔직히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게다가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미국이 리더십을 갖기에는
중국의 태양광이나 이런 그 밸류체인에서의 그런 원가 절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냥 뭐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저탄소 쪽에서는 어떤 리더십이든 기술적이든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열린 결말을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에너지 이야기하니까 재밌네요. 역시 뭐 트럼프가 했던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에너지는 가는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여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시는 채널이라서 김 박사님 보시기에 요거 좀 괜찮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고 책에도 적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세 가지 회사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회사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선코 에너지 통합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스트림 캐나다 알버타주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역청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한 업스트림 사업하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사업에서는 페트로캐나다라는 주유소 체인하고 미국의 정유소도 가지고 있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에너지 회사.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시장이거든요. 음,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유리한 지역에 속해 있고요. 캐나다니까. 그리고 3년 전에 그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하면서 아주 대단한 원가 점감하고 그리고 생산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를 내서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음, 그래서 선코 에너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도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회사는 우리가 셰일 혁명 얘기했는데 콜드 에너지라는 미국 3대 그 셰일 생산 지역 중에 하나인 바켄 지역에서 음, 생산 리더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드라마틱한 게 5년 전에 그 팬데믹 중간에 사실 파산을 했었어요. 회사들이 줄더서 나갈 음. 때. 그랬다가 2달 만에 파산해서 나와서 자기 회사랑 비슷한 회사들을 두 개를 벌써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몸집을 불리는 데 성공을 했고 주가도 그거랑 같이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회사들을 인수 합병을 하면서 이 성장 드라이브를 했던 게 조금 꺾였고 그 음, 대신에 인수를 한 그 회사들의 에이커리지를 가지고 개발을 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코드 에너지가 다른 회사의 인수 합병에 타겟이 된다면은 또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BP 잘 아시겠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슈퍼 메이저 회사죠. 그쵸. 이게 BP랑 저는 엑선 모빌의 전략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 5년 전에 BP는 완전히 우리는 석유 회사가 아니고 이제 에너지 회사다. 전기를 공급하고 석유를 100만 배럴 이상씩 감산하겠다. 석유 전통 회사라는 동떨어진 전략을 했다가 다시 전통 석유 이 회사로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음, 전략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목표가 23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냐 가기는 갈 건데 이 음,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거를 이 BP의 전략 수정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전략 수정으로 인해서 다른 슈퍼 메이저들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수정된 전략이 효과를 발휘를 한다면은 주가가 오를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그 중요한 그 인베스터 업데이트를 했는데 사실은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음. 시장에서 실망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획기적인 전략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 같은데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사업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엑슨하고 BP 주가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엑슨은 뭐 100% 이상 올랐는데 BP는 5년 동안 오른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략적인 뭐 판단 미스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헤지펀드 공격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인수를 해서 프레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코 같은 회사가 제가 말씀드린 게 엘리엇이 3년 전에 그 공격 투자를 해서 CEO를 음, 바꾸면서 완전히 회사를 그 탈바꿈 시켰거든요. 음, 근데 그만큼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BP에. 근데 음. 뭐 엘리엇 같은 데는 타겟을 잘해서 턴어라운드를 잘하는 그런 데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 박사님은 어떤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나요? 뭐 제가 계속 저탄소 솔루션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엑선하고 옥시에 대한 옥시덴탈 페트롤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약간
저는 이제 야구 팬인데 야잘잘 이런 느낌입니다. 야구가 잘하는 선수가 계속 잘하는 것처럼 이제 음, 엑선이나 억시 같이 인더스트리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또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탄소 솔루션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강점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억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그 로카본 솔루션이라든지 좀 더 급진적인, 그러니까 음. 저희가 디렉트 에어 캡처라고 하는 DAC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디파트먼트 에너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증화 프로젝트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받고 새로운 음. 투자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 옥시가 그 워렌 버핏이 많이 샀던 그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워렌 음, 버핏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억시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음, 이제 이 아나다코를 인수하던 시점부터 이제 워렌 버핏께서 이렇게 지분을 꾸준히 매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분 투자도 하시고 큰 이제 규모의 이제 캐시 투자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28%에서 이제 29% 정도까지 지분을 매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버크셔가 옥시의 최대 주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크셔가 꿈꾸고 있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것들이 옥시에 굉장히 잘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버크셔 해셔웨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회사들이 있어요. SMR이라든지 소규모 원자로 그리고 음, 또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옥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요 중간 단계,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디딤돌 단계에서의 이 에너지 시장의 선도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거기에 투자하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탄력성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분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너지를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뭐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새로운 책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짧게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통 화석연료 생산하는 회사와 저탄소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같다. 음, 그러니까 엑산이든 억시든 BP든 이 회사들이 결국은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어떻게 균형을 하는가, 화석연료 사업과 저탄소 사업, 그거에 관계된 거니까 이 두 가지 산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음,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에도 많이 썼으니까 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거고요. 네, 정 박사님은요? 에너지라는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급박하게 변동되는 측면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어떤 주식 시장의 그런 메리트가 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고 이 큰 게임인 에너지 인더스트리, 에너지 전반적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는지를 조금 눈여겨보시고 또 주의 깊게 보시면은 또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